박씨, 당신은 맨날 반대만 하네요. 그럼 대안은 있습니까? 대안도 없으면서. 마을 회의에도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박영감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을 외면했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청솔마을. 인구 300여 명의 이 작은 마을은 대대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며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새로운 이웃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할아버지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참 별나지 않아요? 뭐 사람이 저런데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게 어서 도망 온 사람 아니요?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마을 잔치에 나오지 않았고 품앗이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농번기에도 혼자서만 일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죠.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이야. 작은 마을이라고 무시하는겨? 아니면 우더를 의심하는 건가? 기분 나빠요. 마을 회의에도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갔고 박 할아버지는 점점 작은 마을 안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알게 된 박 할아버지는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중요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할 때면 박 할아버지는 항상 반대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을 입구에 큰 삼각 건물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외제 업체에서 제안한 이 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찬성했습니다. 마을이 발전하려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상가가 들어서면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박 할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 회의에서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가 믿을 만한 곳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도장부터 찍으려 하시는 건가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수익 보장, 일자리 창출, 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을 이장 김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씨, 당신은 맨날 반대만 하네요. 그럼 대안은 있습니까? 대안도 없으면서 왜 남의 일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다른 주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국 상가 건물 건설은 가결되었지만 반년 후 그 업체는 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그를 멀리했습니다. 저 사람이 반대해서 일이 꼬인 것 같아. 아유, 액땜한다고 생각해야지. 박영감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얼마 뒤 박만수 할아버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감정이 한계점까지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수로 공사 문제였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배수시설이 노후화되어 큰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처 군부대에서 예산을 지원해 새로운 배수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경로였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박 할아버지의 밭을 가로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다른 사람들과 먼저 상의한 후 박 할아버지에게 통보했습니다. 박씨, 배수로가 당신 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보상은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당사자인 저와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정해버린 겁니까? 밭이 제 전부라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밭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위한 일인데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죠. 다들 양보하는 마당에 왜 당신만 때를 씁니까? 그러자 다른 주민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다 손해보면서 참는데 박 씨는 원래 이기적이잖아. 마을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일만 챙기려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마을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하실 겁니다.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밀어붙이는 공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역시 성질 더럽네. 저런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어. 이장님 무슨 말씀 좀 해보셔요. 저런 양반을 계속 회의에 참석시킬 거요. 다음부터는 박 씨는 회의에서 제외합시다. 이래서야 마을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겠어요. 배수로 공사 강행하세요. 이장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일 이후 박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사람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혹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상점에서는 그에게만 물건값을 더 받았고 농협에서도 그의 농산물을 헐값에 쳐주었습니다. 농협 직원은 돌아서는 박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노인네 물건은 질이 안 좋아. 어차피 팔 것도 마땅치 않을 텐데 뭐. 박 할아버지는 점점 더 궁핍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사정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박 할아버지에게는 단 하나의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고양이 까미였습니다. 까미는 아픈 다리를 끌며 할아버지 집 마당에 나타난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까미야, 너도 나처럼 쫓겨났구나.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먹을 밥도 부족했지만 까미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까미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까미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까미는 야옹하며 할아버지의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까미를 쓰다듬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등은 더욱 구부러졌습니다. 한때는 넓던 밭도 반나절이면 일구던 체력이 이제는 하루 종일 일해도 절반만 겨우 일굴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마을 잔치가 열려도 박 할아버지만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그는 읍내 우체국으로 가서 여러 통의 편지와 송금을 보냈습니다. 우체국 직원 최 씨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도 틀리는 날이 없으시네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매번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박 할아버지는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돈은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가 보내는 돈의 행선지는 다양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부산의 대학교, 대구의 직업훈련원, 그리고 편지에는 항상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부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굴복하지 마시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익명의 후원자 올림. 박 할아버지는 지난 20년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몰래 후원해왔던 것입니다. 마을에서 그를 미워하고 외면하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모든 수입을 쪼개어 전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학생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수많은 제자들 중에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이 있었고 그 기억이 평생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로 내려온 후에도 그는 교육청, 사회복지관 그리고 여러 학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꾸준히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씩 학생들이 보내는 감사 편지를 읽을 때만 박 할아버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원 금액이 늘어날수록 그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 입고 하루 한 끼로 연명하면서도 그는 학생들에게 보낼 돈을 아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만큼 자신이 더욱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박 할아버지가 그저 괴팍하고 이상한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폭설이 연일 내렸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우체국에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달에 보낼 장학금과 생활비를 봉투에 넣고 두꺼운 외투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까미야, 잘 있거라. 할아버지 곧 돌아올게. 까미는 야옹하며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우체국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고 찬바람이 뼈를 에이는 듯 추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꾸역꾸역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우체국에 도착한 그는 평소처럼 송금을 마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많이 춥죠? 여기 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우체국 직원의 따뜻한 말에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밀은 잘 지켜주세요. 그럼 이만. 하지만 문을 나서던 순간 쿵! 그는 그만 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충격으로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는 힘겹게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몸은 계속 떨렸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 할아버지의 몸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지만 병원에 갈 비용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까미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까미야, 할아버지가 이제 떠날 시간이 온 것 같구나. 까미는 할아버지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의 상태를 알기라도 하는 듯이 계속 애처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후원하던 학생들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만수 올림.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편지를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까미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까미야, 고마웠다.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그렇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월의 동트는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그의 부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체국 직원 최 씨가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를 걱정하여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최 씨는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이어 경찰과 의료진이 도착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방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낡은 가구와 얇은 이불 그리고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하지만 책상 서랍에서는 뜻밖의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죽음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무관심했지만 몇몇은 은근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장 김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인데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물어볼 걸 그랬나? 하지만 곧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마을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례비는 어떻게 하지? 간소하게 하고 끝냅시다. 지금 마을에 돈도 별로 없잖아요. 어차피 올 사람도 없을 텐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박영남님한테 우리가 정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장례 준비를 위해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 박 씨가 책상 서랍에서 편지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편지들을 읽어본 박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아이고,
이를 우짠디야? 여보세요? 이장님. 당장 오셔야 쓰겄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니까요. 이장이 급히 달려와서 편지들을 확인한 순간 그도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편지에는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보낸 감사의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간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덕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수백 장의 편지 모두가 박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송금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보내진 여러 명에게로의 수십만 원씩의 송금 내역들. 그 총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뭘 한 거야?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사실은 수많은 학생들의 은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정말이야? 그 괴팍한 박 할아버지가? 믿어지지 않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편지들과 송금 기록 그리고 우체국 직원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외면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숭고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장 김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배수로 공사 때 박 할아버지와 벌인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마을 일에 관심 없다고 했는데. 부녀회장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터에서 그분을 피했을 때 얼마나 서운해하셨을까, 어메. 상인 최 씨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박 할아버지에게만 물건값을 더 받았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돈으로 학생들을 도왔겠구나.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겨? 마을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그들이 박 할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고급 승용차들이 하나둘씩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 뭐지? 웬 차들이? 이게 무슨 일이랴?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곧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만수 선생님 장례식장이 여기 맞나요? 젊은 여성이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 저는 선생님께서 후원해 주신 학생입니다. 순간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의사, 교사, 공무원, 회사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박 할아버지를 아는 건가? 아니, 가족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요? 장례식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30대 초반의 여성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15년 전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폐병으로 누워 계셨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자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대학교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김미영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편지에는 항상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달 빠짐없이 생활비와 학비가 들어왔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후에도 저는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박만수라는 이름과 함께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박만수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딘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청년, 공무원이 된 여성, 간호사가 된 아가씨. 모두가 박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84명입니다. 마지막에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박만수 선생님께서 지난 20년간 후원하신 학생이 84명입니다. 그중 현재 연락이 닿는 사람이 62명이고 오늘 이 자리에 39명이 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오고 싶어 했지만 거리상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모두 선생님의 성함을 처음 알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84명의 학생을 20년간 후원했다니. 마을의 참회. 증언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한동안 정적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장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아니, 오해를 넘어서서 그분을 따돌리고 멸시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배수로 공사 때 선생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부실 공사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났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상가건설 사기 사건 때도 선상님만 반대하셨는데 저희는 선상님을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아이고 선상님. 그런데 이때 놀라운 증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체국 직원 최 씨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마을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최 씨,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선생님은 학생 후원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을을 위한 일도 몰래 많이 하셨습니다. 최 씨는 주머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마을 경로당 수리비, 2년 전 마을 도로 포장비, 작년 마을회관 난방비 모두 익명의 기부자가 낸 것으로 되어 있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익명의 기부자가 바로 박만수 선생님이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가까운 데 있었구만 그려. 선생님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몰래 도움을 주셨어요. 최 씨의 증언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김 할머니 댁에 화재가 났을 때도 선생님이 복구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김 할머니는 지금도 모르고 계시지만요. 김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네. 선생님이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셨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르신께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 나름대로 말을 하자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의 증언 후에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마을 청년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박 할아버지한테 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으로, 정말 장난으로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시고 그냥 가셨어요. 청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다. 어차피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사람도 고백했습니다. 고백들이 이어질수록 박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대생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받은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이제 할아버지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충분히 훌륭한 아이다.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도운 건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이다. 너희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다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편지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들은 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장 김씨가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은 박 할아버지의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학생들과 주고받은 편지들과 각종 기록들을 전시하여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로 한 것입니다. 박만수 선생님 기념관, 문패가 걸린 그 집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진정한 스승 박만수 선생 추모비,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남을 돕는 손은 아름답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은 따뜻하다. 학생들도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박만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요. 김미영 씨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의 뜻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농산물 판매 수익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기일에 맞춰 첫 번째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그의 제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박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한 명씩 인사를 드렸습니다. 덕분에 좋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뜻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년째, 3년째, 시간이 지날수록 박 할아버지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박만수 장학재단은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후원하는 큰 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84명이었던 제자들이 각자 다른 학생들을 후원하면서 그 네트워크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박만수 선생 기념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을 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기념관을 방문한 한 어린 학생이 방문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매년 기일이 되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만수 할아버지 덕분에 의사가 되고 이제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재단 이사장이 된 김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와주셨죠. 그리고 베품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도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서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이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죽음으로써 가장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베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과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몇 번의 만남,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은 소리내지 않아도 들리고 빛을 내지 않아도 보인다. 할아버지는 평생 소리내지 않으셨지만 그의 사랑은 84명의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빛을 내지 않으셨지만 그의 선행은 온 마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